어느 날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도시는 밝게 장식되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 유쾌했고 평소의 태도와는 다르게 내 마음도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짐입니다. 수요일 쉬는 날 애는 항상 그녀를 직장에서 데리러 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우리는 동료 브랜든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2년 동안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해해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오 기분이 좋아 보여 내 얼굴로 알 수 있겠니? 이런 말이 싫고 부끄럽게 손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의 몸짓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안고 싶었어요. 그녀는 바로 그때 거기 있는데 내가 운전 중이어서 참아야 해. 당신이 정말 졸린 것 같아요. 장소 보기를 다음 기회에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장소를 확인하러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스, 우리 결혼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중인데 다 모였으니까 가자. 난 정말 괜찮고 이 말을 하고 다음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오늘이 너무 기대됐어.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예배당으로 향하던 중 안나가 화려한 호텔 대신 소박한 장소를 선택하자고 제안한 첫 번째 장소였다. 그녀의 겸손하고 품위 있는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났다. 예배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였다. 브로셔를 보고 우리가 그곳으로 결정하면 어떨까 신나게 말했어요. 어쨌든 몇 군데 더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자 안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어봐.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상상할 수 없어. 그녀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나 자신과의 약속인데 갑자기 그 행복한 날들이 갑자기 끝났어. 어느 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하면서 동료 브랜던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브랜든이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브랜든이 복통이니 뭐니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일만 했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조급한 브랜든이 마침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필요해? 아니, 그냥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못해 브랜든을 데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선술집으로 데려가서 나온 생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브랜든에게 돌아보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지? 브랜든은 머뭇거렸다. 술만 마시고 싶으면 크게 한숨을 쉬었다고 했어야지. 처음부터 진정하고 잘 들어주는 건 아니지. 보통 브랜든이 이렇게 시작할 때는 보통 그 아줌마가 어땠는지에 대한 하찮은 이야기야. 사무실에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거나 젊은 여성과 함께 걸어가는 상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점장에게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메뉴를 살펴보며 그랬습니다. 브랜든이 나를 가리키며 거의 일어설 뻔했습니다. 지점장의 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점장이 아니었습니다. 메뉴에서 브랜던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는 이상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방 같은 느낌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짐이 당신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냄비를 휘젓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 동료이자 좋은 친구예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브랜던이 계속하기를 기다렸어요. 남자를 보고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어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역겨운 농담이에요. 만약 그게 운명이라면 처음에는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세요. 브랜던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확실히 애너였어요. 그녀는 청록색 스카프를 입고 있었어요. 내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녀에게 준 건?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충격에 마음이 안 풀리고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별 후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 브랜던. 나는 즉시 애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간다고 말한 다음 택시를 타고 애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축축하고 느슨해졌어.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잠옷 위에 코탄을 덮은 채 느슨하게 묶여 있었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작했지. 브랜드는 당신이 어떤 사람과 팔짱을 끼고 걷는 것을 봤다고 했어. 잘 모르겠어. 난방을 켜놓고 있는데 갑자기 공기가 긴장돼서 방 안의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녀는 침묵을 지켰어. 브랜든이 방금 뒤섞였지. 내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어. 안나는 여전히 조용했고 방에서 유일한 소리였어. 침대 옆 자명종의 짜증나는 틱 소리에 헷갈리는 게 아니라 희미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불편한 침묵이 다시 한번 퍼졌다.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고 웃어넘겼다. 너희들이 내 다리를 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 알았어. 난 이런 장난은 정말 싫어. 소파에 앉았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어. 들어봐. 너랑 헤어지고 만나기로 했어. 곧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미끄러졌어. 지금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심각해서 딴 세상에 온 것 같았고 정신이 나간 듯 휘죽 웃으면서 어쩔 수 없이 웃음이 계속 나고 그 사람이랑 사귈 예정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일해요. 사진 속 남자는 창백해 보였고 이목구비가 건강에 거의 안 좋을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결혼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봤죠.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나서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한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어른들이 알아야 할 게임이었어. 내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이 이상한 웃음은 사라지고 가슴이 빠르게 채워졌다. 절망과 강렬한 분노로 나는 안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과 욕을 퍼부었다. 이런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나 자신이 놀랐다. 나가라. 그런 말은 더 이상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의 뺨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도망가는 것이 너무 가짜처럼 느껴졌다. 내 눈에 띄는 액자를 움켜쥐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우리가 찍은 셀카였는데 그때 나는 그녀가 너무 행복했다는 질문을 던졌다. 난 격렬하게 액자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사람 방에 남겨두고 우리 이야기는 그때부터 끝났다. 한 번 생각나면 안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에 몰두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다 지우고 싶은 마음에 빠져들어 밤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마음에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듯이 일한다. 슬픔을 익사시키고 브랜든과 후배들과 술을 마시며 억지로 잠을 자게 되지만 술에 의존해서 잠을 자게 되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었다. 나를 지지해준 후배 루시이는 내가 너무 야위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따뜻한 수프 보온병을 주었다. 그녀의 친절함은 내 혈관의 얼음을 녹여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결국 루시와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를 좋아하는 브랜드는 조금 투덜댔지만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지길 바라고 애나 루시와 헤어진 지 2년 만에 자멸 직전에 있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람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 영혼이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루시 덕분에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녀가 곁에 있어서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루시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시 우리 마을에 돌아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밝혀진 익숙한 풍경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그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완벽한 물건을 찾기 위해 상점 창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루시의 크리스마스 선물 장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갑은 작년 선물이었고 보석은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전기 자전거에 돈을 펑펑 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숙한 프로필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애너였어요. 청록색 스카프를 입고 있었어요. 내가 그녀에게 휠체어를 밀도록 줬어요. 휠체어를 탄 남자가 저 사진에 나온 남자임에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지 않나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곧 사진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어요. 내 뱃속에 어두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증오를 참지 못하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갑자기 내 출현에 깜짝 놀라서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짐은 여전히 그 스카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내 시선은 휠체어에 탄 남자에게로 떨어졌다. 검은색 비닐을 쓴 남자는 우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태도에 오만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비꼬는 잽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누군가의 여자친구를 훔친 대가로 사고를 쳤어요. 맞죠. 그 말이 심술궂은 말이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는 서두르고 있어요. 그녀는 휠체어를 내 옆으로 밀었다. 나는 그들이 이상하게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사람이 컴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내 마음에 전하고 싶었다.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해서 컴백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된다.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칠 후 그들의 불행에 대해 거의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안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기억한다면 상황이 좋았을 때 그들을 만나기 위해 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역 뒤편의 괜찮은 식당 고객과의 미팅을 마치고 간단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거리를 걸어가면서 낯익은 얼굴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시부모님이셨고 그분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연일지도 몰라 하니 이 근처에 사니까 동네에서 쇼핑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데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2명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야 하나? 그리고 그의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의 눈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나는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말 없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짐을 외면했고 그의 엄마는 내 이름을 불렀다.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하게 들렸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루시 덕분에 괜찮을 수도 있겠지. 정신을 차렸는데 내 딸이 내가 억지로 한 생각 없는 말들로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했는지 아느냐?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고 그 사람은 나이트바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잘 됐네요. 두 사람이 의아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나가 그런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 그 호스트 남자가 사고를 쳤다는 건 카르마가 돌아다니는 게 틀림없어. 난 그들이 나를 욕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 짧은 상담을 했고 그의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애너가 실제로 당신에게 말했습니까? 그래,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았고 그의 엄마는 나와 그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탄 남자는 그녀의 애니 남자도 아니고 안나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그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중학교 때 어렸을 때 가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다가 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고맙게도 그가 와서 구급차를 불러서 그녀를 더 나쁜 운명에서 구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움이 제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이 모든 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애너와 그녀의 부모님은 그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감사하는 마음은 애너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간호를 하게 되었지만 이 말을 듣는 것조차 나는 그가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설탕을 바르지 않았어.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바로 이 말을 던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LS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그녀의 말이 나에게 붙어 있었다. 엘의 오톱 측삭 경화증 집에 오기 전에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질병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근육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아 명확하게 말하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진행성 질병입니다. 결국 호흡에 필요한 근육이 약해지고 생명을 연장하려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해지고 일단 시작하면 증상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들었는데 루시가 당황하여 직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야, 무슨 일이냐? 창백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독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할 줄은 몰랐음에도 끔찍한 짓을 했다. 나는 극심한 후회에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돌리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나예요. 짐. 그게 우리 둘 다 침묵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아직도 사과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북풍이 내 뺨을 꿰뚫고 있다. 부족함이 나를 압도했다. 얼어붙은 가슴을 꽉 쥐고 있었다. 안나가 내 입에서 들려온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렸다. 엄마, 그 사람에 대해 그래,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정말 미안해.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사실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볼 기분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한다고 느꼈어요. 디아입이 마땅하다고 말한 사람은 나였어요. 대면해서 사과해야 해요. 다음 날 오후에 역 앞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커피숍에 도착했다. 집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전날 전화통화로 인나의 심정을 가늠할 수 없었다. 30분 정도 지나니 인나가 화난 건지 슬퍼한 건지 고양이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안나 물티슈로 케빈의 손을 닦아주면서 말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색하게 서서 조심스럽게 손을 닦고 지켜보는데 깊게 절을 하더군요. 그때가 정말 미안해요 해야겠다는 생각에 엄청 흔들렸어요. 내가 사과하고 부끄럽다고 대답도 못했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눈을 돌릴 수 없어. 이제 널 배신하고 상처 준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은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때도 계속됐고 케빈의 병은 이미 사람들이 있는 밝은 시간에 풍경을 바꿔보려고 산책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 그의 어색한 대문을 비웃거나 말을 걸어도 혼자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됐다. 무정한 일이 있어서 늦은 밤 덜 붐비지 않는 거리를 함께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그 무정한 말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케빈의 팔을 잡고 함께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내 옆에서 브랜던이 본 것은 브랜던이 실제로 시애너를 했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의존심 때문에 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케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슬프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안나를 비난하는 것이었어. 아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여전히 속삭이듯 내려다보며 케빈 부모님은 돌아가셔두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그녀가 케빈을 돌보기 위해 나와 거리를 두었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명백했어야 하는 그의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위해 거짓말을 했나요?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상황으로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군요. 당신도 그것을 짊어지고 싶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면 인어가 말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때라면 나는 내가 그녀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짊어지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안나는 나에게 강요된 가혹한 진실에 어리둥절해하며 거기 서서 은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케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울음소리와 모두 주의 깊게 듣고 몇 마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보건 수업 중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입모양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었고 그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케빈이 무엇을 이해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테이블 주먹을 꼭 쥐었다. 무기력해서 뺨을 때리고 싶었어. 그때는 분명 애나를 사랑했는데 애나가 힘들다면 어떻게든 지지해주고 싶어 옆에서 걷고 싶지만 삼켰다. 내 말과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너의 힘을 존경한다고 말해줘. 항상 응원할 테니까 행복을 찾아줘. 안나. 안나는 3년 전과 똑같은 부드러운 미소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앞으로 손을 흔들었다. 며칠 만에 씻겨주기 전에 얼굴을 돌리고 뭔가 생각난 듯 돌아서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어. 씁쓸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행복하길 바라. 빛으로 가득 차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루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는데 자기 키보다 큰 나무 위에 별 모양의 장식품을 놓으려고 쭉 뻗고 있었어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이거 좀 씌워줄래? 나 닿을 수 없어. 루시에게서 별을 땄다. 안나와 케빈에게. 이토록 밝은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메이 다크니스는 멀리하고 넘치는 행복만 그 생각으로 감싸 안아줘. 너무 아쉬워서 루시가 바라보는 나의 갑작스런 눈물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렀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루시를 안아주고 몇 번이고 사랑한다고 말했어. 루시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는 마음속으로 약속한 뒤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 거야.